스위스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스위스는 원래 이래요? 이건 한국이랑 완전 다르네요. 오늘은 제가 스위스에서 여행객을 안내하면서 한국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간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행 전에 알고 오면 돈도 아끼고 당황한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첫 번째, 호텔 내에 생수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한국 분들이 호텔에 도착해서 자주 물어보세요. 방에 생수 없나요? 물 어디서 받아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호텔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돗물 드셔도 됩니다. 심지어 방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 물도 마셔도 된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한국에서는 보통 생수를 사 마시는 문화가 익숙한데 스위스는 수돗물 품질 관리가 매우 엄격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집에서는 생수 대신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참고로 마시면 안 되는 물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표시만 잘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차 플랫폼에서도 흡연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달리 흡연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길거리, 기차역 플랫폼, 광장, 호숫가, 심지어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는 보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이유는 스위스는 실내는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밖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위스에 파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여름에는 파리가 정말 많습니다. 스위스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목초지와 농장이 많고 또 방목한 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은 산악 마을에는 더 많이 보입니다.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는 물론이고요. 실내 레스토랑까지도 파리가 많습니다. 대신 신기한 건 모기는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파리는 많지만 모기는 적은 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여름엔 밤 9시도 밝습니다. 스위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름에 도착하시면 정말 한 번씩 착각을 하세요. 지금 정도면 6시 정도 되겠지? 했는데 시계를 보면 밤 8시 반입니다. 여름에는 밤 8시 반이 넘어도 밝은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시간이나 기차 시간 놓치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 패스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스위스 패스, 하프페어 카드, 세이버데이 패스, 융프라 VIP 패스, 지역 패스까지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스위스 여행이면 그냥 스위스 패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기차역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시 이동이 많은지, 융프라우를 가는지 안 가는지, 체르마트를 가는지 안 가는지, 며칠 동안 머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스위스에서는 교통비가 정말 큰 지출이라서 패스를 잘못 고르면 몇만 원이 아니라 진짜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여행은 교통 패스가 어렵지만 제대로 비교하면 가장 크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외식비가 진짜 비쌉니다. 스위스 물가 비싸다는 건 다들 알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메뉴판을 보면 알고 온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또 다릅니다. 파스타 하나에 25프랑, 버거 하나에 25프랑. 그런데 주문하기 전에 항상 어떤 음료를 마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그냥 수돗물을 달라고 해도 그 값을 받는 경우도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간단히 한 끼 먹자가 가능한데 스위스에서는 간단히 먹어도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 모든 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트 샐러드, 샌드위치, 빵, 과일 등을 적절히 섞으면 여행의 만족도는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파리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와, 길이 너무 깨끗해요. 스위스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도 많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입니다. 또한 스위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길에 쓰레기를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곳도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여덟 번째, 여름에도 에어컨 없는 숙소가 대부분입니다. 와, 스위스는 여름에도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한국처럼 습하고 긴 여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 스위스 여름도 꽤 덥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집, 식당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산악마을 숙소는 에어컨 없이 창문을 열고 지내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홉 번째, 기차에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스위스 기차를 처음 타면 한국 분들이 은근히 놀라는 게 있어요.
바로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분위기입니다. 스위스 기차에서는 샌드위치, 빵, 초콜릿, 커피, 과자 정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는 마트에서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사서 기차 안에서 점심처럼 먹는 사람들도 많고요. 1인 1 샐러드 혹은 샌드위치 하나를 간단히 먹습니다. 물론 냄새가 강한 음식이나 손으로 뜯고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10번째. 여름인데도 산에 올라가면 춥습니다. 스위스 여름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국 여름옷만 챙겨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더워도 산 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융프라우, 고르너그라트, 쉴토름처럼 고도가 높은 곳은 한여름에도 바람이 차갑고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반팔 입고 다니다가 위에 올라가서는 갑자기 패딩 찾는 분들도 많아요. 마지막입니다. 스위스 팁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스위스에서 식당이나 카페 갔을 때 가끔 카드 단말기에 팁 선택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5%, 10% 또는 직접 금액 입력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와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스위스도 팁을 꼭 내야 하나? 안 누르면 무례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스위스에서는 팁이 필수가 아니에요. 미국처럼 반드시 몇 %를 내야 하는 문화도 아니고 서비스가 정말 만족스러웠을 때 감사의 의미로 조금 남기는 정도예요. 그래서 단말기에 팁 화면이 떠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노팁, 스킵, 노땡스 같은 버튼을 누르거나 마음에 들었다면 금액을 살짝 올려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7프랑이 나왔다면 50프랑으로 맞춰주는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위스에서 당황스러운 순간 10가지를 써봤는데요. 여러분은 스위스 와서 어떤 점이 가장 당황스러우셨나요? 혹은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